네, 맞아요. 한 10년 넘었어요. 글쎄요, 힘 닿는 데까지? 사실 안 하고 싶죠. 유기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케어하고 관리하고 같이 마음 아파할 유기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개들이 전부 다 우리 집 개 같고 또 이렇게 힘 닿는 데까지 도움이 되고 싶죠. 예전에는 우리 개, 보호소개, 뭐 길의 개, 너 개, 내 개 막 이런 분리감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모두가 나에게 같이 느껴지면서 열악하거든요. 개인 경비를 하는 부분들이. 이건 사실 돈 주고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안 보면 눈에 아른거리고 이모 왔다, 언니 왔다 막 그렇게 하고. 뭐 힘들다, 봉사한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만나러 온다, 내일 애들 만나는 날. 저희는 봉사가 저희가 와서 애들한테 해준다는 생각은 없고요. 오면 진짜 애들한테 뭔가 받고 가거든요. 갈 때 되게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즐겁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좋은 기회도 생기고 주변에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도 많아서 너무 감사하게 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봉사활동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행복한 모습, 또 마음껏 뛰노는 모습 보니까 힐링받은 느낌 들고요. 종종 자주 와야 될 것 같아요. 재아 여기 연결해줘, 밑에도. 아, 그래도 재아가 생겨갖고 우리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동. 예전에는 좀 제가 이제 아무래도 연예인이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미디어에 많이 노출해가지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역할이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제주도 내려오고 나서는 이런 노출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봉사를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방송 활동을 좀 줄이기도 했고, 막 입양하자 해서 입양 간 아이들 중에 또 잘못된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누가 입양했으니까 나도 입양해야지. 그 유행처럼 된 것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남한테 뭐 같이 하자고 말하기 전에 내가 더 먼저 많이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꾸준히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개들을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게 뭐 일처럼 생각 안 되고 즐거워요. 네. 효리 씨 같은 경우는 단체를 만들기 전에 여기서 봉사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됐고, 처음에 둘의 인연은 좀 좋지 않아요. 서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었어요. 지금도 얘기하면 자기도 내 표정이 너무 안 좋았대요. 나도 너 별로였었다고. 그래서 나 얘기를 했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어디 산책하다가 길에서 너무 아픈 애를 발견을 했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기 쉼터에 연락을 했고, 우연찮게 저는 그때 여기에서 봉사자 리더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연락해서 가봤죠. 병원 앞에서 만났는데 너무 애가 애기였는데 파브바이러스로 이제 아픈 생활을 하고 있었고, 얘만 끌어안고 울고 있더라고요. 이효리 씨는. 그게 이제 좋은 이미지잖아요. 강아지 유기견들을 많이 보살피고 막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길에 강아지 한 마리를 책임 묻히고 이제 안고 울고 있는 모습이 좀 별로였었어요. 저한테는. 뭐야, 뭐 당장 빨리 가서 치료를 해야지, 이렇게 차에 앉아서 울고 있으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오해는 풀었죠. 왜냐하면 그 병원에서 전염성이 있다고 받아주질 않은 거예요. 입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얘는 차에서 끌어안고 울고만 있었던 거야. 자기는 얘를 데리고 집에 가겠대. 안 된다. 너희 집에는 강아지들 많기 때문에 안 된다. 제가 아는 병원에 연락을 했고, 다행히 거기 이제 입원한 강아지들이 없어서 거기로 강제 입원을 시키고, 일단 걔는 이제 파브로 다 나왔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알게 된 인연. 저는 제주도에 있는 유기동물을 후원하고 도와주려고 만든 프렌들리 핸즈라는 단체 대표이고, 여기 한림쉼터 봉사자인 고인숙이라고 하고요. 사람들은 공길 언니, 뭐 공길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원래 하던 가게 이름이 공항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공길. 수율이 진짜 낮아요. 요즘에 너무 더워. 애들도 더워하고. 봐봐, 다 천막이 없잖아, 견사에. 이 보호소에 이제 애들이 100마리, 150마리 되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거는 이제 견사 나누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밀집된 공간에서 운동장도 없이 생활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공격적이 되거든요. 사실 이 초록색 펜스가 제일 싸고 좀 많이 이용되긴 하는데, 한 방에 막 10마리씩, 15마리씩 이렇게 몰아서 넣다 보니까 그중에 왕따 당하는 애는 늘 공격당하고, 그래서 견사가 더 많이 필요하고, 더 튼튼한 견사, 넘어가지 못하는 견사가 필요한데, 더 좋은 게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이 스트롱독을 친구가 쓰는 걸 보게 됐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설치도 너무 간편하고 너무 튼튼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아름아름 또 사장님을 알게 돼가지고 유기견 보호소가 이렇게 있다, 견사가 이렇게 필요한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선뜻 거액의 물품을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저 인구 밀도 너무 많은 저 개들을 조금 분리해서 자기만의 편안한 공간을 오늘 좀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긴장되네요. 그냥 편하게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정기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펫박스 대표 이현석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반려동물 사랑 나눔 캠페인이라고 해서 설립하고 나서 매년 이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료 기부라든지 어떤 간식 이런 거를 쉼터에다 기부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 스트롱독을 기부하게 된 것은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 유기동물 비율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고요. 울타리를 설치할 때 쉼터에서 좀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전 감동이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효리한테도 이번에 처음으로 네가 정말 연예인이구나 라는 말을 했어요. 야, 너 예, 그랬어요. 너무 도움이 돼요. 너무 괜찮아요. 저희가 보면은 아픈 애들이 있어가지고 얘들 뭔가 잠깐 빼서 어딘가 넣어야 되는데 당장에 견사가 없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또 펜스 사고 기둥 치고, 그리고 여자들이 다 만든 거거든요. 다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되게 힘든데 펫박스는 진짜 여자 혼자가 쳐도 너무 간단할 만큼 너무 편리한 제품이더라고요. 튼튼하고. 오히려 그걸로 치면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에요. 사실 견사 짓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봉사자들이 대부분 여자예요. 네, 저희 집에도 지금 2개 쳐놨고, 우리 옆집에도 필요해가지고 2개 쳐줬는데, 이 박스 전체를 드는 거는 여자가 못해요. 드르는 거는 남자가 도와줘야 되는데 설치 자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 하긴 조금 힘들고, 누가 한 명 잡아주고 누가 한 명 이거 쪼이고 해야 되니까 2인 1조로 하면은 거의 한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견사 하나 짓는 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편한 거에 반해서 너무 진짜 스트롱이더라고요. 저희 뭐 미다리도 그렇고 구하나도 그렇고 빨로 확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견사 다 넘어가는데 쟤는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태풍 때문에 견사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스트롱독 하고 태풍 같은 바람이 한번 왔었는데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스트롱인가 보다. 이름을 잘 졌다 생각했어요. 스트롱독 안에 있으면 또 아이들이 목줄도 풀어진 채 자유롭게 또 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답답하고 갇혀있고 좀 외롭고 이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아이들한테는 편하게 쉬고 거기서 공간 생활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스트롱독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반려동물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대형견들이 소형견들보다는 좀 적은 시장인데, 대형견이 기본적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 자라거든요. 대형견들을 위한 적합한 제품들이 이제 국내에 없었고요. 이제 밀면 울타리가 밀리거나 성장 속도에 따라서 울타리의 사이즈라든지 표주나 균일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아이들이 사람들보다 후각이 한 50배가 더 발달하다 보니까 그 냄새에 또 민감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오랫동안 관찰을 해서 끊임없이 이제 개발하고 계속 번복을 하면서 파우더 코팅해서 냄새나지 않고 표준화하고 균일화하고 사이즈에 맞게 만들 때 굉장히 강하면서도 이동도 편리하게 그렇게 이제 만든 제품입니다. 여기 처음에 얘기 듣고 그다음 검색하다가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런 스타트업이 있구나 알게 됐습니다. 물건도 그렇지만 저는 무엇보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제주도에서도 멀리 있는 시골인데 여기서 이런 도움을 준다는 게 직원분들, 대표님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NLCS 제주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초등학교 국어교사고요. 학교 봉사 담당도 맡고 있어서 여기에 봉사 자격으로 왔습니다. 지금 여기 센터에는 오늘 처음 봉사 왔어요. 여기 어떤 학생이 여기 부모님하고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전달했더니 학생들이 그런 모금운동 하면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지금 방학 중이라 제가 먼저 와서 소장님하고 얼굴도 익히고 기부도 드리고 이렇게 지금 친해지려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씩 와서 체험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기존 봉사자들은 또 가르쳐 주느라고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3개월에 한 번도 괜찮으니까 꾸준히 관심을 갖고 가는 봉사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부 지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견 보호와 관심 지원해주면 해줄수록 환경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쉼터 관계자분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저는 뭐 마음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보호소 운영하시는 소장님들이 유기견 마음이죠. 저는 유기견 마음을 도와주는 어떤 그냥 봉사자 정도 역할? 저희야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봉사하고 애들한테 그냥 힐링받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오시면 알겠지만 저 소장님 보셨죠? 평생의 짐이에요. 사실 직업도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 왜냐면 항상 여기 있어야 되니까. 봉사자가 안 오면 자기 혼자 다 관리를 해야 되고. 어쩔 땐 소장님이 아플 때도 있고, 소장님도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뭐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뭐 가야 되는 일이 있으면 이 아이들을 좀 대신해서 맡아줄 좀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요즘에는 그래도 또 SNS도 많이 발달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좋은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저희가 스타트업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정부에서 노력해주는 게 서운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사실. 반려동물이 하나의 어떤 물건, 이제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에도 어떤 상해를 입히거나 큰 피해를 입혀도 법정에서는 그냥 벌금만 내면 끝이다. 내 강아지를 잊어버렸어도 그냥 가방 하나 잊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법이 돼 있다는 게 애들을 이제 코칭하는 그런 게 이제 바뀐 상태에서 그런 생명이 물건이다 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늦은 거고 그 법이 입법화되는 건 당연한 거고 물건이 아니라 이제 생명이잖아요. 진작에 좀 그렇게 됐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생명이 있는 거니까 가족으로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거의 사람처럼 사람 이상으로 교감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처럼 빨리 그런 법이 생겨야 된다는 생각은 했었고 이번에 다행히 또 그런 법이 생긴다고 해서 너무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소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다 지나고 나면 자리 잡지 않을까. 저는 어쨌든 그거는 이제 반려동물인 거고 이제 유기동물 쪽에 봉사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더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기견 제일 1위가 제주도예요. 15소 안락사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근데 걔네들이 다 버린 애들이 아니라 자가 번식한 애들. 집에서 키우는 애들은 중성화가 거의 돼 있잖아요. 근데 시골에 마당에 묶여있는 애들은 대부분 중성화가 안 돼 있어요. 이제 마당에서 이제 묶어놓고 키우는 어르신들이 우리 개가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 보호소로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중성화 지원 사업도 나라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어르신들은 그런 거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개를 차에 태워서 병원에 가고 이거 자체를 안 해보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중성화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내에서 수술도 할 수 있고 진료도 할 수 있고 중성화도 필요하면 할 수 있고 근데 사실 이게 수의법 테두리 안에서 본다면 이게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허가가 갖춰진 시설 내에서만 개복 수술을 할 수 있고 중성화를 하는 것도 되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견사를 남자 여자 나눠 놓지 않으면 거기서 또 자가번식 하는 거예요. 제주도 수의사협회에서 나와서 이제 지원도 해주고 해서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 말고 다른 보호소 있는데 거기는 남자 여자가 다 섞여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스트롱독이 제일 필요한 데가 거기거든요. 다음 주에는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일단 남자 여자만 나눠놔도 더 이상 태어나는 애들 유기견들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라도 좀 자유롭게 다녔으면 하는 진짜 그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책임감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한번 가족이 되었으면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가족처럼 생각해서 사랑으로 키웠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거면 정말 키우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참 안타깝긴 해요. 버려지는 애들은 자기가 버려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닐 거고 버림이라는 거는 사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지 걔는 그냥 기다림이잖아요. 주인 언젠가는 올 거다라는 기다림, 항상 희망 속에 살 것이고 절망이 아닌 그런 게 사실 너무 속상하긴 해요. 이 친구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근데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거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유기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케어하고 관리하고 같이 마음 아파할 유기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어디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치지 않을 때까지는. 스노우캣이라는 만화가가 그린 사파 중에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게 자기가 길렀던 동물들이 마중 나온다고, 꼭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꼭 생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어쩌다 우리 집에 들어온 애들, 뭐 아니면 보호소에서 입양한 애들 해가지고 총 7마리를 키우다가 이제 얼마 전에 순심이가 또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지금은 6마리랑 저희 오빠랑 저랑 지내고 있고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함께 있는 동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